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동숙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장이 공석이므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도 늘 우리시 발전과 특히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김혜영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책자를 참고로 하여 집행 잔액 기준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와 33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등 4개 부서의 세출 예산 현액은 2,579억 6,310만원으로 지출액은 2,421억 2,844만원이며 이월액은 117억 1,154만원으로서 명치 이월이 10억 8,204만원이고 사고 이월이 5,886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105억 7,064만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41억 2,311만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6.1%입니다. 또한 여성회관 등 2개 사업수의 세출 예산 현액은 50억 3,417만원으로 지출액은 48억 3,337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796만원입니다. 현액 대비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52억 2,126만원으로 지출액은 346억 1,324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6억 801만원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비용 2,800만원은 기본설계 비용이었으나 지역개발 계획 변경 및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사 미통과로 인하여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기초생활 생계급여이익과 5,972만원, 257페이지 기초생활 주거급여 2,629만원, 기초생활 보장교육급여 1억 3,466만원, 해산 장제 양곡지원사업 등 국비사업은 당초 예산 인원보다 수급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은 5,930만원은 법 개정 지원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및 259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등은 계획 인원 대비 신청자 감소 및 중도 포기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목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961억 7,982만원으로 지출액은 841억 4,065만원이며 이월액은 105억 7,064만원으로 전액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유로는 남부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비 99억 7,063만원과 감리비 6억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4억 6,853만원입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지원 사업 1억 6,266만원, 267페이지 기초 노령연금 지원 사업 1억 8,173만원, 같은 페이지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3,380만원, 270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3,348만원, 273페이지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876만원 등은 사망 및 자격중지 등 계획 인원 대비 대상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장애수당 6,224만원,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4,715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2,717만원,
또 278페이지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7,195만원. 279페이지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 1억 3,412만원. 장애인 연금 1억 2,886만원 또한 계획 인원 대비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서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신축 사업비 8,895만원은 도시가스 미 설치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 사업비 1억 222만원은 직원 채용 시 호봉 조정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목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여성가족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257억 9246만원으로 지출액은 1226억 7401만원이며 이월액은 시립두릉 어린이집 협의 지원에 따른 명시 2월 10억 8204만원과 서부지역 장난감 대여실 리모델링 공사 지원에 따른 사고 2월 5886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19억 7753만원입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종사자와 아동수 감소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3억 85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개소 폐지 및 지드림카드 사용자 감소로 인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잔액 1억 5,08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3억 6,875만원, 307페이지 누리가정 운영지원 2억 4천만원 등은 계획인원 대비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지역 장난감 대여실 리모델링 공사 지원에 따른 시설비 5,886만원은 사고 이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두릉 어린이집 협의 지원에 따른 이전 신축비 10억 2,204만원은 명시 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두릉 어린이집 착공 연기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6천만원도 명시 2월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억 6,955만원으로 지출액은 7억 52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6,902만원입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비 지원 2,473만원은 미급식 경로당 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에 관한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 3,965만원으로 지출액은 13억 6,133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7,831만원입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 취미교실 운영 2,750만원은 일부 과목 폐강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도서관 소관으로 예산액은 35억 9,451만원으로 지출액은 34억 7,204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1억 2,247만원이며 그 사유는 목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7페이지 의료기금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5억 6,827만원으로 지출액은 25억 3,217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3,6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영세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13억 935만원으로 지출액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결산 검사 과정에서 저희국 소관에 지적사항이 있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5페이지 예산 집행 철저로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에 따른 지적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의 의료급여 관리사 운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이며 집행 잔액이 2,959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운영 사업은 국비와 도비 사업이 있으며 12부담 비율이 적은 국비를 우선 집행하였으며 육아휴직 등으로 공석인 기간제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에 응시자가 없어 발생된 잔액으로 앞으로 의료급여사 채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 추진 소홀로 인한 불용액 발생 현황에서 영세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건은 2000년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 개정 후 평택시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하거나 평택시 자활기금으로 통합 정리했어야 함에도 정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융자 실적이 없는 평택시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영 관리 조례를 이번 회기에 폐지 상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247쪽부터 331쪽까지, 관할 사업소 425쪽부터 429쪽까지, 의료급여기 기금 사업 특별회계 373쪽부터 738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70여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결산검사 의견서 25쪽 미리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의료급여 관리사 운영 문제하고 예.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네네. 예. 그 다른 국보다 낫네요. 네? 다른 국들은 내용도 모르고 있던데.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미리 검토를 하고요. 사회복지가 다 검토했네요. 예, 해고선 저 미등기권도 지금 다 부서별로 다 미등기권 추진하고 아까 있습니다. 설명해 그 밖에 듣고서 준비한 거 아니야?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예. 예. 아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면 네. 평택학 어린이집은 했어요? 예. 그 저희 10월 일자로 네, 완료했어요. 네. 그리고 서부 주간 그 7월 2일자로 완료했습니다. 아까 다 미리 듣고서 그냥 아니 들었는데 이미 하고 왔거든요. 제가. 예. 한 거죠. 예, 했죠. 했는데 이제 답변에는 안 되는 건데 다 아까 총무국 때 다 본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지금 했든 다음 전에 했든 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당연히 절차로 해야죠. 그리고 그 9번째 무봉산 청소년 수련은 활용방구 강구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렇죠? 물론 위탁 관리에 대한 문제는 다른 국에서 하는 건 맞는데 이 주무국이 이 사회복지국이잖아요. 네? 네, 무봉산 그렇습니다. 수련. 예. 무봉산. 예.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1억 8천의 예산이 인건비로 또 줘야 되고 예. 작년에도 줬고 예, 작년 2억 2천 줬어요. 예, 그래서 이거 매번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뭐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전액 다 승인을 해주긴 했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있죠. 예.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집행부하고요, 저희가 그 무봉산 그 청소년 재단하고 한번 그 관련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리고 다른 곳의 사례라든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려서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뭐 그때 예산을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방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진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의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아주 발전적인 방향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니까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수입을 보면 보통 뭐 20억을 이렇게 거의 이제 넘을 때 있는데 작년도부터 14억 8천으로 뚝 떨어졌어요. 뭐 세월호라고 그렇고
예, 올해도 이제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이게 결산되면 이거보다 더 떨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시고 네. 하시는 그런데 이거 그냥 우리가 세월호 메르스만 탓해서 이걸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요. 예,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사회복지부 복지정책과 질의 좀 할게요. 네. 뭐 다 쓴 거 뭐 계속 해봐야 뭐 의미도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그냥 과별로 짤막짤막하게 질의해볼게요. 258쪽. 이게 수급자 자녀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억 3천인데 이제 9,300만 원만 쓰고 3,600이 반납됐네요. 잔액이 남았네. 이게 이 교복비는 사실 제가 처음에 5대 의회 때 이걸 이제 제기해서 시작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산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비슷해요. 근데 네. 점점 갈수록 이게 주는데 이 집행액이 예. 그러면은 이제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예. 아니면 교복비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 반영은 안 되나 보죠? 교복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반영은 안 하고 그냥 매번 고정적으로 예산을 주는 거예요? 예, 그거까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현실에 맞춰서 지급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교복비가 이게 진행된 제가요 2007년도에 한 거예요. 네. 벌써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되면 물가도 많이 올라서 교복비도 올랐을 것 같은데 매번 똑같은 금액으로 10만 원인가 하죠? 예, 그렇죠. 하복은 10만 원, 동복은 20만 원. 예. 그게 교복비가 올랐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똑같이 그냥 이렇게 획일적으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 2016년도 예산 세울 때부터는 저희가 현실을 한번 감안해서요 계상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원이 줄은 거는 인원이 줄은 거예요 예산 때. 줄었겠죠? 예. 근데 요거는 네. 또 복지정책도 추진하지만 저희가 한국 가족이라 해가지고 1032구에 2,846명이 있는데 여기 학생들 그 230명이 돼서 1년에 30만 원씩 6,900만 원 저희 지원했습니다. 그 30만 원씩은 하복비, 동복비 합쳐서 30만 원이요? 똑같은 금액으로. 그래서 아니 중복은 아니야. 이제 거기는 한부모가고. 예. 저희는 한부모 싱글맘이라든지 싱글파들 그렇지 그쪽을 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중복으로 주진 않을 거예요. 아니죠. 저희는 네. 기초수급자. 완전히 분리돼 있겠지. 분리돼 있어요. 예. 하여튼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뭐 기왕에 여성가족 청소년과도 하면 네네.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예, 한번 그렇게. 검토가 한번 돼봤으면 네, 좋겠어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뭐 7년, 8년 전이나 똑같이 이 금액이 같은 게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교복비가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검토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현실하고 참작해서요. 저희가 받는 분들이야 그냥 주는 대로 받는 형국이니까 그 뭐 뭐라고 할 수 없고 시가 줄 때 그런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그렇게 보완을 기왕에 주는 거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줘야지 20만 원 줬는데 뭐 25만 원, 5만 원 보태게 해서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동복 같은 건 30만 원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현실성 있게 예, 현실에 이렇게, 맞게 예, 이렇게 그렇게 조정을 반납할 일이 하겠습니다.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예. 3,600만 원을 반납하면은 1인당 30만 원 나가는데 여기다가 더 나가도 별로 지장 없을 만큼의 예산이죠. 이 예산이. 그렇죠. 기준이익인데 단가가 정해져 그러니까 있어서. 그거를 예. 한번 검토를 해보라 이거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65쪽 민간 이전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에 있어서요. 예.
1억 4,800인데 이제 3,600만 원이 남았어요. 네네. 그 중에 예산 집행 잔액이 1,5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090만 원인데 예.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지급 08년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시행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이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제 있는데 감소가 계속 되어 와요. 네. 그 감소된 인원에 대한 남은 돈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뭐 우리 사회복지 대부분이 그렇다시피 남는 돈이 안 줘야 될 거를 이제 줘야 될 거를 안 준 게 아니라 줘야 될 대상이 다 주고 났는데도 남은 돈이 반납 잔액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아니 과장님 답변 잘하시는데 왜 계장님 어렵게 이렇게 여기 들으시게요? 그래서 지금 9명에서 6명으로 줄었는데 그 3분 남은 거에 대한 이게 비용이 되겠어요. 예.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276조. 집행액이 2,660만 원인데요. 이게 몇 가구를 한 겁니까?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예. 6가구입니다. 6가구? 예, 6가구 가구당 한 뭐 가구당 339만 아니지. 가구당 400만 원 좀 넘는 거죠? 380만 원입니다. 80만 원. 예. 예. 근데 잔액도 꽤 많이 남았어요? 신청이 없는 거예요? 아니 6가구를 집행을 한 거는 맞는데요. 이제 간단한 공사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 233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는 왜 남는 거예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기준이 380만 원, 1인당 지원 기준이 380만 원인데 그 뭐 싱크대라든지 출입문 뭐 교체라든지 간단한 공사,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공사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하면 네. 이제 신청할 때 얼마가 나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안 받은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신청자가 사실 없습니다. 이게 농어촌이기 때문에 네. 저희 시는 이제 도시 지역이 많아서 예, 신청자가 사실 없습니다. 음. 281쪽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신축이 3억 9,500이 예산인데 예. 그중에 3억 600을 쓰고 8,89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네. 이미 뭐 끝난 거지만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당초에 이 예산만큼을 다 쓰는 필요는 없지만 할 게 남았는데도 이걸 다 이렇게 반납해가지고 추가로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이게 지금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예? 그 이후로 또 이것저것 했잖아요. 그 예산 있는 거 갖고 좀 해지 왜 이걸 반납하고 그렇게 해. 당초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9천만 원씩 9천만 원 가까이 돈을 이렇게 반납시켜가면서 그 남겨놓고 또 이거 다 반납하고 다른 예산으로 또 갖다 하는 것도 그 좀 그렇고. 여기 아까 그 도시가스 그 의원님 도시가스 내용 도시가스요? 예. 이 도시가스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안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비용 이제 그 설치를 못함에 따라서 남은 비용으로 지금 아니 그리고 도시가스도 왜 설치를 안 해주냐고요. 이제 그게 그 사유지가 있어서 돈을 못 받는 거죠. 그게. 그런 경우가 지금 이거 아니 그 이제 뿐이 거기가 아니라 불법지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불법지다 보니까 예. 도로 개설도 못하고 뭐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네네. 그건 뭐 인정해. 예. 이번에 안중 출장소에서 추경 예산에 예. 그 옆에 예. 그 도로 말고요 한 블록 더 가면 도로 차단돼 있는 거 있죠? 네? 그 옆에 도로가 뚫리다 마른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불법지가 해소가 돼서 이번 안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거를 예. 이제 뚫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 그 얘기는 그 주변이 이제 불법 지역이 재판하고 하는 게 끝난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면은
어차피 반납했지만 예. 도시가스는 별도로 좀 추진이 됐으면 예, 좋겠고요. 챙겨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도시가스 말고도 몇 가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반납할 필요 없이 애초에 설계할 때 공사 끝나는 시점까지 다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이건데.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캐노피 설치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공감이 가득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 바깥에 나가서 그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에 그 저 한 것도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예. 사실 별도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뭐 기왕에 주간보호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 그 이 출입문 출입구 있는 데하고 이것저것 공사를 아주 신속하게 해줘서 그 이제 시설 운영하는 분들이나 예. 이제 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예, 예. 예. 대신 의원님 제가- 말씀을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신 제가 좀 예. 이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정부와 기능 개선 사업 285조 이것도 50%가 남았는데 집행 잔액이 이것도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사업이 한계가 있나 보죠? 아, 요거는 그 장애인 복지관이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요, 네. 의원님. 그 두 군데 중에 정보화 사업을 두 군데 대상이었었는데 그 한 군데가 포기가 들어왔어요, 북부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남은 겁니다. 네. 1억 4천에서 7천 반이 남았습니다. 700 죄송합니다. 저 여성가족 청소년과 예. 293조 국제교류 국외공무여비나 국제교류 민간 여비 지급 이런 게 이제 좀 꽤 남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게 그 한중일 청소년 국제1호 참여 캠프를 운영을 하는 건데요. 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 50%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인솔자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을 하는데 그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이게 항공료가 환율에 따라서 그 항공료 차이가 가격이, 있어서 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참여 인원 계획됐던 참여 인원보다 인원이 적을 경우에도 이런 잔액이 발생이 되고요. 아동급식위원회는 이 참석 수당이 이제 집행된 것도 있지만 안 나간 것도 있는데 이게 당초 계획보다는 횟수가 줄었어요? 예, 아니면은 참석 인원이 없어서 아니 수당이 참석 인원은 다 100% 나오시는데요. 예. 예? 참석률이 높아요? 급식인원회 하시면은 꼭 다 나오십니다. 자리를 옮겨 식사 먹어. 참고로 위원님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우리 사회복지국 예산이 공통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1257억을 그 예상을 계산을 해가지고 1226억을 집행을 하고 19억이 남았는데 이게 예산은 98.5%를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1.5% 남은 건데 저희는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돼가지고 보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수요 예측을 할 때 조금 많게 예측을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세출 결산은 이런 지금 결산하는 문제점에서는 지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적게 편성을 했다가는 나중에 수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오히려 수요 예측을 좀 더 해서 예산을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한 상황에서 반납을 하는 경우 그게 오히려 지금 집행하는데 지금 일하는데 행정을 하는데 그 얘기에 동의해요. 그리고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는 특히 국도비 내시가 돼서 이제 그 이도저도 안 되게 이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안 쓰면은 뭐 그만큼을 또 반납해야 되는 거고. 예. 또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고 뭐 저렇게 하고 싶다고 하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 잘 알기 때문에 예. 굳이 이 결산할 때에 이제
없는 수요를 가지고 일부러 뭐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이 사회복지국 예산은 정해져 있는 틀 속에서 집행되는 게 많아요. 예산은 제일 많지만 사실. 예, 그렇습니다. 뭐 사회복지 예산은 뭐 30% 이상 되지만 뭐 정해진 틀 속에서 움직이는 거나 그게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청사 다 공통적인 현상이요. 그렇습니다. 이 서부 장난감 나라 대여실 물품 구입은 다 썼나 보네요. 예,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반납했다라더니 아닌가 봐요. 아니 그거는 그 기자재 구입비는 반납한 거고요. 6,400만 원에서 5,300만 원 집행을 하고 1,000만 원은 지난 5월 18일자로 반납 결의됐습니다. 그 반납해주고 좀 더 좀 사전에 그렇게 그 센터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던 건데 또 지난번 혹시 제가 업무 보고할 때 얘기했던 거 좀 반영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예. 생활지원과 329쪽에 행여자 지원이 있어요. 예, 이것은 1,100만 원 중에 집행 잔액이 거의 다네요. 잔액이 많은 이유가요. 네. 행여자는 저희가 작년도에 77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균 잡아서 저희가 그 사망자 발생 그를 예측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작년에 3분밖에 이렇게 이제 사망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한 분당 얼마가 나가요? 저게 장제비가 저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1,100만 원 예산은요. 예. 그거는 공고료입니다. 공고료인데 공고료?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있는 밑에 있는 그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 한 분한테 예. 약 125만 원 정도가 저희가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375만 원이 나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세 분이 돌아가셔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업무 보고 때 그 동료연이 이거 계속 이제 얘기했었죠. 예, 그거는 기초소득자는 이제 75만 원 장제비에다가 저희가 복지기금에서 50만 원에서 125만 원 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무용고도 같은 이제 단가로 지금 처리하고 계신 거예요. 125만 원. 그래서 그 기부문화 그거 뭐 예. 했잖아요. 네, 사회복지기금. 예, 이 기금 이제 모금한다고 저 사회복지협회하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이제 법적 사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주는 이제 규정이 이제 만들어질 테고 어디에 예. 어떻게 준다는 게 만들어지는데 예. 이런 데에 부족한 걸 읍면동에다 맡겨서 부담 주지 말고 그런 쪽으로 좀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우리 저 이병배 의원님 그 다른 국에서 계속 그 문제 제기하시는 이번 메르스 사망자에 대한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꼼짝 못한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 기본 문화에서 두는 거를 통해서 뭔가 그분들에게 진짜 갑자기 당한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걸 그냥 국가 책임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역할을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혹자는 지난번 세교동에 가스 폭발을 할 때도 이게 법적으로는 뭐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모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하게 그래도 도움이 됐던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메르스는 아직 뭐 최종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 시는 이제 뭐 잠잠한데 지금이라도 그런 준비가 되고 논의가 돼서 뭔가 그분들에게 지금 도움이 그래도 뭐 물론 뭐 이게 금액으로 뭐 지원한다고 도움이 뭐 되는 건 아니고 슬픔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시의 역할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예? 예, 뜻은 참 좋으십니다. 예. 아니 뜻이 좋으면 해야 되는 거지 뭐 뜻만 좋으면 뭐예요. 근데 저희 말씀드리면 모금 같은 거는요, 사회복지기금 같은 거는요, 저소득층이라는 그런 단서가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일반인들에 대한 그런 보호라든가 지원이 사실은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네, 좀 다른 어쨌든 방법을 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이 모금 돼야지. 운동을. 예. 아니 사실 그 1,000만 원이 뭐예요? 1,000만 원이 그래도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나영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별도 모금매를 구성해서 했거든요. 사실
그때 아니, 화재 사건 그러니까. 났을 때. 근데 이제 예.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관계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관계부서 저희- 협의하면은요 다른 네. 부서에서는 네. 국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JBC에서는 뭐 나오더만 그거. 아 예. 그래서 저희 나눔 행복 나눔 같은 거로 하기에는 이 저소득층이라는 그 단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부담이 커요.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기 그 하고 싶은데 과장님 다른 네. 그 부서는 그 뭐 며칠 만에 바꾸던 데고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계시면. 그 도시객심위원회는 뭐 의원님들 없이도 해야 돼 보니까. 그거를 이제 뭐 돈이라는 것은 모금은 열심히 하지만 배분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 배분위원들이 계세요. 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다룰 상황은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한다 그 못한다 운영위원이나 배분위원들이 시에서 해제는 대로 하지 뭘. 저희가 뭐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관계 그래, 부서와 한번 해보시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그 얘기를 여기서 할 이유는 없어요. 그 메르스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아니 뭐 오죽 답답해서 의원님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해봤냐고요. 예, 이해는 갑니다. 예. 네. 제가 소속돼 있는 지역구에도 최종 사망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들 정말 그 아주 2중 3중으로 정말 그 엄청난 충격을 받은 분들입니다. 장례를 치를 수도 없는 이제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러셨죠. 네, 예. 메르스로 인해서 그 격리됐거나 확진됐거나 어쨌든 뭐 사망하신 분들이 그분들은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피해자 중에 피해자요. 예? 제가 했다면 방역 당국이 제대로 관리 못한 죄가 있어요. 근데 그런 책임을 국가가 1,000만 원에 퉁칩시다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예, 안타까운 안 일이죠. 되잖아요. 예. 사무관리비도 331쪽에 이것도 이제 잔액이 많은데 별로 살 게 없나 봐요. 그게 저희가 좀 많이 아껴 썼습니다. 어? 많이 아껴 써가지고요. 아껴서 그래요? 예. 아껴 쓰면 다음에 예산 많이 안 세워줘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국의 자료가 이게 여성에 관하고 시립도서관은 또 뒤로가 있네요. 네, 별도로 DU가 있어요. 사업소라서요. 335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거예요. 425 페이지? 423페이지. 어, 437조 시설비가 있어요. LED 교체 공사가 있는데 1,990만 원인데 도서관에 이게 본관만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이산 저기 전년도에 그저 본관했고요. 네. 그 이제 올해 금년도에 이제 안중도 했고요. 그 평성하고 같이 했습니다. 본관은 다 끝났어요. LED로 예, 예, 전체 다. 예. 현재 도서관 전체 중에 뭐저 예. 작은 도서관까지 합쳐서 예, LED 교체 공사한 데가 어디요? 지금 저 평택, 네. 안중, 평성, 안중도 끝났어요. 예, 안중도 끝났습니다. 안중, 평성. 올해 금년도에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저 작은 도서관 4군데는 지금 못했습니다. 그럼 못한 데가 4군데 그거요? 아, 지산 초록 도서관도 못했습니다. 5개? 예. 그리고 한꺼번에 하게 되면 또 휴관도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 예산 다 안 주죠? 예,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41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하게 네. 이번에 저희가 폐지 조례안 올린 사항이 2조례입니다. 네. 이제 네, 이 이게 민간 융자 건물로 이제 1억만 집행했어요. 예. 나머지 현재 12억 900만 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 남아 있습니다. 예. 이 기금을 이제 없애서 일반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거 대체로다가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20억이 넘게 있거든요. 이거 대신 법이 바뀌면서 그 기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법 되기 전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거 2배의 또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 그래서 이걸 폐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폐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셔야 그러니까 그 정리를 예. 자활기금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예. 새롭게 이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예, 다음에요. 그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서 예. 더 이상의 기금 조성 필요가 없으면 네. 더 이상 그 일반에게서 기금 출연 안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예. 그래도 예산이 많다 싶으면 집행을 적절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 의원님한테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가 자활기금하고 지금 영세민 그 자립기금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자활기금이 21억 1,370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기금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영세민 안정자금을 이걸 이제 폐지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우리 기금이 적으면 덜 확보됐으면 여기다 놓는데 다 100% 이상 돼가지고 이제 그 이사해서 말씀은 이제 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예. 아니 이 기금이라는 게 일반에게 해서 조금씩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줬는데 예. 한 번에 톡 털어다 일반에게 주면은 그 말이 안 되지. 아니 뭐 그게 저- 이제 예. 이제 예산부서에서 예. 행안부의 지침을 받았다고 하지만 예. 그거 가지고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시면 다음에 회기 때 이걸 조례를요. 그럼 통합해서 조례를 집행부가 꺼야지 뭐 우리가 내나? 저희가 다시 또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네. 기금으로 넣는 걸로 해서 네. 다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 그리고 기금을 개정해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해서 예. 그 조례가 법으로 이제 법이 소멸됐기 때문에 네, 법이 이 조례의 소멸됐기 필요성이 때문에. 없다 이렇게 딱 단정 질 건 아니고 이게 워낙 2000년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15년 전에 이게 정리됐을 사항인데 여태 그게 안 된 거에 대한 지금 정리 단계입니다. 안 됐는데도 예. 1억씩 이렇게 집행했잖아요. 안 했죠. 세워만 놓고 또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계속 이거 집행 잔액이네. 잔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8년째 이걸 계속 되풀이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 낭비도 많고 또 저희가 이걸 아는 이상 정리를 해야 되기 그거 때문에 앞에 있는 이번에 사람이 다 안 했는데 왜 총대를 매가지고 그렇게 아니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는 이상 이거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해야죠. 누구한테 또 이걸 넘기겠습니까? 업무를 미루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거 정리를 깨끗이 하면 사회복지기금에 충분히 있으니까 저희가 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날 그 정도는 무언가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덜 이루어져가지고 아니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는 동의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시면은 다시 저희 사회복지기금을 이제 이거랑 통합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리고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법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이 기금을 존재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정리가 아니에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있어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니까 경기도는 없고요. 네. 경기도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됐고요. 그다음 파주하고 두 군데가 지금 김포하고 파주인가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네.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이런 자금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표현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정리를 자활기금하고 합쳐서 정리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기금이 이제 다시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셨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계기가 되면 이거를 통합하는 쪽으로 한번 저기가 개정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7월
달에 저 인사이동에서 가지 말고 그거 마무리하고 뭐 이게 인수인계는 정확히 될 겁니다. 누가 해든 간에 저희는 이제 업무적인 그러면 거는 이제 깔끔하게 하니까요. 여기서 예. 고마요 가실 태세네. 아니요. 그거는 다 바라는 사항이죠, 뭐. 예,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례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배 의원님 주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뭐 책임지실 분들만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죽으나서는 하나만 가지고 매달리겠습니다. 이게 무봉산 수련은 이게 뭐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제 계속 적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올해도 결산을 보면은 이제 뭐 한 2, 3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차기 년도에도 마찬가지 적자가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저 김희백 과장님 업무가 과정이시겠지만은 누군가나 이거 저 폭탄 돌리기 이제 중단하고 그냥 총대 쥐고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는 예, 의원님이 그렇죠? 그 이 의원님들께서 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게 진짜 그 1년에 뭐 인건비나 아니면 시설비 보조를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임시 그 변통식으로 처방을 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 그렇게 해왔는데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예, 지금 획기적으로 진짜 한번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이번에도 추경에도 의원들께서 깊이 사려해 주셔가지고 1억 8천 인건비 세워주셨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한번 금년에 가기 전에 저희가 무봉산 수련하고 청소년 재단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한번 요거를 올해 안에 특히 기본적인 계획안 한번 끝을 내보시자고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이거 작년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 이후로 그게 터지는 바람에 양 상당히 또 적자를 기록했는데 금년도도 또 메르스 때문에 그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40개 단체에서 15,300명 정도가 이게 6, 7월에 예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매출액만 따져도 2억 2,200만 그러니까 원이 이게 폭탄 돌리기 하는 예, 거예요. 그런 죄송합니다. 과장님 상황인데 계시다가 있는 동안 싹 피해가면 다음 후임자 가서 누가 하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종집을 찍고요. 우리 김 과장님께서 총대를 지시고 한번 우리 밀어붙여 보시자고요. 좀 전에 그 우리 김동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무봉산 수련원을 과장님도 1월 때려 오신 거 아니야? 예. 작년도에 이 무봉산 수련원에 대해서 시설 개선한다고 이제 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아주 강하게 문제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땜질식으로 하나씩 두 개씩 하지 그렇죠. 말고 네. 평택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좀 이 전수조사해서 계획안을 내라랬는데 아직도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들으면은 그걸 뭐 얼마가 드는데 그걸 연차별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하든지 아니면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면 한 번에 다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매번 뭐 세월호 따지고 뭐 메르스만 따져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수련원 무봉산 수련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거기 시설 개보수한다고 1회 추경에서 예. 줬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다 이걸 가져와라. 네. 가져와서 그게 100억이면 100억이든 뭘 갖고 와서 예산이 이제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뭐 연도별로 잘라서 금년에 뭐 이렇게 하고 내년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려는 거고 또 이제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뭐 1억, 2억 이렇게 시설 개선 투자했다면은 좀 과감하게 뭐 1, 20억 아니면 2, 30억 해서 단기에 좀 끝을 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그거 폐쇄해야 돼요. 오히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는 따져보면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작년에 제가 이거 아주 강하게 문제 제기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바뀌고 나서 또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인수인계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속기에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짜 어떤 리모델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이 한 번에 예를 들어 투입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연차별로 급한 것부터 연차별로 해서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어떤 시설 개선도 하고 거기에 따른 그게 돼야 이게 뭔가라도 좀 숨통이 트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원이 20명 있을 거 10명밖에 없고 그것도 안 되면 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래서 사람은요, 이걸 사람에 비유하면요, 사람이 아프잖아요. 이 아프다고 자꾸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더 아파집니다.
예, 그렇죠. 네. 아이 이 처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요. 자꾸 경영상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낮추죠. 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봉산 수련원 그쪽 직원이 10명인데 20명 중에서 현원 정원 20명 중에 현원 10명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는 그렇죠. 시설 관리가 이게 안 인원이 되고. 없으니까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프로그램이 안 가는 질이 거예요. 저하 그렇기 된다든지 시설에 대한 어떤 확실한 외부에서 볼 때 그런 것이 진짜 고객을 유치할 만한 어떤 흡입 요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서비스도 문제지만 사람의 주거 서비스도 문제지만 지금의 시설로는 이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왔다고 하면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인 뭐 개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하거나 이용을 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별도로 야외에도 진짜 뭔가 새롭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런 방안들을 내줘야 이게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하는 예. 게 떼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저쪽 의원님께서 대통령하고 끝까지 가시죠. 그렇게 해서 뭐 결론을 내야지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예, 또 고맙습니다. 지뢰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지뢰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네,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저녁 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